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약하게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기 연민도 내가 지금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해야, 지금 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현명하고 합리적인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소금을 뿌린다고 더 빨리 낫지 않거든요. 무기력에 빠져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구분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건지 혹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건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둘 다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체력적으로 지치기만 한 거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죠. 만약에 그럼 정신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께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게 지쳤다는 거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건데 고갈된 정신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적인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채워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대부분은 저절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무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중요한 것,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지점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배터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이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 걱정들 때문에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면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혹은 어떤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용의 주제를 억누르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새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로 에너지를 써야 할 지점이나 순간이 왔을 때 쓸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무기력감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많이 무기력하다라고 한다면은 무기력해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쓸 데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불필요한 곳에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억압하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고민하고 걱정하느라고 소비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좀 난 늦었어,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의 나약함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약하게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난 좀 이미 늦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포기한다는 거는 그것을 얻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무언가 얻고 싶고 바라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소금을 뿌린다고 더 빨리 낫지 않거든요. 상처는 보듬어 줄 때 가장 빨리 낫습니다. 누군가를 연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자기 연민도 스스로의 나약함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정서적인 고통이나 후회나 안타까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것인가를 좀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당장 하는 게 답이냐? 근데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고통에 휩싸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내가 지금 좀 아파하고 있구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 줄 때, 보듬어 줄 때, 그 다음에 진짜 좀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나의 문제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하는 상담은 좀 다른 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상담을 보통은 두 가지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나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조언을 얻어갈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상담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과일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속인이 되어서 6월 달에는 물을 피해라 같은 직접적인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게 상담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도움을 드리는 게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한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소연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좀 배출시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건 사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병원에 와서 다른 곳에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과 확신을 갖고 어디에서 쉽게 하지 못했던 나의 고통이나 아픈 점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의 정서적인 고통을 언어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병원에 찾아와서 하지 않아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친한 친구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혹은 심리상담센터에서 하는 상담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상담의 근본적인 목적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해서는 무언가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시선을 갖기 위해 지금의 나, 지금까지의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이해해야, 지금 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현명하고 합리적인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정신분석가들이 이제 환자들을 소파에 눕혀놓고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마치 상담을 통해서 지금 나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책임 소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오해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부모님 때문이다. 어릴 때 아빠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어릴 때 아빠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곤 하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에서는 항상 성장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중요한 정서적 기억을 더듬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범인을 찾고자 함이 아닙니다. 수사를 해서 범인을 찾고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에요.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어릴 때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을 이야기하거나 모두의 목적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상황만 되면 제가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 보고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함께 합의를 도출하고 그래서 앞으로 맞닥뜨릴 상황에서 그때 얻은 결론을 적용시켜보고 다른 결론이나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담은 나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의 나를 바꿔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